시간에 쌤이랑 문제를 풀면서 그거 있었죠. 왜 뒤에 보면은 그 서술형이었나? 이제 뒤쪽 문제에서 보면 이제 요 유형이 있어요. 요 유형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요 유형인데 요 유형이 그러니까 지금 672번 푸는 거랑 뒤에 푸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형태로 맞춰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걸 어떻게 푸는지 이게 이 전체적인 유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볼게. 지금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는 누구냐? 알파 베타야.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이 첫 줄에서 쌤 우리 하나씩 해보자. 이 첫 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결국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무슨냐면 두 근의 합이 지금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내가 쓰는 식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쓸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거냐면 근이니까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리고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식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치?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줬는데 fx를 줬어요. fx가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라는 fx 줬어요. 자, 어디가 문제점이냐면 얘가 이것 때문에 안 풀린 거야. 어느 부분이냐면 얘 때문에 안 풀린 거예요. 얘 때문에 안 풀린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f 알파 제곱이니까 쌤 그냥 일단 식을 써볼게요. 식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지. f 알파 제곱이라는 게 뭐냐면 알파 4제곱이 되고요. m 알파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2베타는 뜻이야. 좀 지울게. 그러면 요게 2베타 요 말입니다. 안 풀려요. 네, 안 풀려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안 풀냐면 저 알파 제곱과 그 f에 들어갈 알파 제곱과 f에 들어갈 베타 제곱 때문에 안 풀린 거거든. 그 다음 두 번째가 알파 제곱이 들어갔는데 그게 2베타 즉 식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다시 알파 4제곱 더하기 m 알파 제곱 더하기 n이 2베타 이렇게 되죠. 알파로 표현했는데 베타가 어떻게 대응이 돼? 요 부분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두 가지 다 집어넣은 겁니다. 쌤 이거 설명한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쌤 다시 풀어볼게요. 그래서 관점 어떻게 보냐면 일단 두 개야. 일단 뭐냐면 저 알파 제곱을 저 2차식을 2차로 표현된 걸 1차 형태 표현된 대로 바꿔볼 거야. 그 다음 변수를 통일할 거야. 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풀기 위해서. 자, 그럼 다시 할게. 그러면 알파 제곱이란 게 가만 보면은 요 우리 방금 쓴 요 파란색 식 있죠.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우린 여기서 알파 제곱이란 게 2알파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알파 제곱 때문에 문제인 거거든. 만일 이 문제가 f 알파가 2베타 요건 괜찮아요. 요건 괜찮아요. 요거는 이렇게 해봤자 f 알파가 2차로 즉 2차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괜찮거든. 얘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4차식으로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 2차식을 1차식으로 바꾸는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주어진 이 파란식 중에서 두 번째 식인 이 알파 제곱을 2알파 더하기 1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f 주어진 식이 f 2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현재 이게 2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걸 변수도 통일시킬 거야. 그러면 베타가 알파라고 하면 좋겠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건 어디서 쓰냐? 첫 번째 식에 보면 이 지금 파란색 식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누가 있냐면 얘가 있죠. 그쵸? 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을 들고 오게 되면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 자, 제일 중요한 과정이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과정이 요 놈이 f 2알파 더하기 1은 2에 베타가 2 빼기 알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린 두 가지 다 해결한 거야. 알파 제곱이란 걸 알파 1차식으로 1차식의 모양으로 알파와 베타로 어떻게 이렇게 두 개의 변수로 나오진 걸 하나의 변수로 통일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됐죠?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지금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방금 요 놈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RX처럼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얘가 F2 알파 더하기 1이 2에 2 빼기 알파로 바뀌고,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니까, 그럼 얘는 F2 베타 더하기 1이 2에 2 빼기 베타로 바뀌겠구나. 여기까지예요. 됐죠?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조진식에다 어떻게? 이거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쌤 조금 아니요. 좀 해볼게요. 잠시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쌤 연산을 할게요. 자, 연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F 2 알파 더하기 1이 2에 2 빼기 알파를 전개할 겁니다. 그럼 다시, 자, 이거는 이래야 된다. 지금 2 알파 더하기 1 전체 제곱 더하기 m에 2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n이 4 빼기 4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식 정리합니다. 식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4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 더하기 2m 알파 더하기 m 더하기 n 빼기 4 더하기 4알파는 0. 이렇게 갑니다. 됐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다시 정리하면요. 4알파 제곱 더하기 8이네요. 잠깐만. 쌤, 지금 뭐 하냐면 요겁니다. 얘랑 연산해가지고 8이 된 겁니다. 8 더하기 2m의 알파. 괜찮아요? 더하기 m 더하기 n 빼기 3은 0. 즉 정리한 겁니다. 요식 하나 정리한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할 때 m 더하기 2n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 지금 뒤에 나오는 요 식 있잖아. 이 베타에 관한 식. 베타에 관한 식 그러면 f 2베타 더하기 1이 2에 2 빼기 베타도 똑같은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따라서 식이 4 베타 제곱 더하기 8 플러스 2m의 베타 더하기 지금 m 플러스 n 빼기 3은 0.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 두 식을 만족시킨 거야. 우리가 이렇게 식 하나, 이렇게 식 하나,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만족시킨데 우린 지금 풀었어. 지금 뭐냐면 f 알파 제곱은 2베타, f 베타 제곱은 2알파 식을 풀면 우린 지금 알파에 관한 방정식 하나, 베타에 관한 방정식 하나 이렇게 구한 겁니다. 됐죠? 이거 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식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럼 이 식은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이 되는 거네. 쌤 다시 가볼게. 4x제곱 더하기 8 플러스 2mx 더하기 m 플러스 n 빼기 3은 0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이다. 됐지? 자, 그러면 이 원리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다시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m.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m 플러스 n 빼기 3. 됐니?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였어? 2였죠. 요 값이 2인 거예요. 그러면 2는 4분의 8 빼기 2m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4분의 m 플러스 n 빼기 3이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두 식을 연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지으면 양변을 쌤들이 2 나눠볼까? 2 나누면 요거 1 될 거고 요거 4 될 거고 요거 1 될 거니까 4는 4 빼기 1이죠. 4는 이게 4 빼기 m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m이 0인가? m이 0이 나오네요. 진짜? 지금 잠깐 볼게요. 지금 계산 잘못한 게 없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양비 2 나누면 1, 4, 마이너스 m 4를 곱하면 4는 4 빼기 2m m이 0이네요. m이 0입니다. m이 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는 n 빼기 3이니까 n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이 m 더하기 2n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답 맞나? 한번 봐줄래? 672번입니다. 옵니까? 잠깐만요. 쌤이 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어서 잠깐만요. 쌤 식이 잠깐만요. 더하기 2m 알파 아니 맞는데 m 더하기 n 빼기 4 플러스 알파 식이 잘못한 거 없죠 쌤? m에 2알파 더하기 1 2알파 더하기 1 맞죠? 4 빼기 어디 잘못했냐면 쌤 미안합니다. 알겠다. 쌤 잘못하겠어요. 어디 잘못했냐면요. 쌤 미안. 요거 정리한다. 요겁니다. 4 빼기 2알파예요. 미안합니다. 조금 있으면 정리 좀 할게요. 미안합니다. 4 빼기 2알파 돼야 돼요. 4 빼기 2알파 돼야 돼요. 2알파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2알파가 돼야 돼요. 2알파 돼야 됩니다. 이게 2알파 돼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이 얼마면 6알파가 돼야 됩니다. 요 놈이 6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6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6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잠깐 확인할게요. 그러면 얘가 6이니까 아까 5 나왔다 그랬지? 이렇게 됐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것도 6이 된다? 요거 6이죠. 네. 6 된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보자. 그러면 2 넘어가고 요게 마이너스 3이 요게 3이 됐구나. 여기 6인데 그렇잖아. 약분해가지고 여기 3이 될 거거든. 그러면 4는 여기 3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m 값은 1이에요. m이 1이 나옵니다. 그럼 m이 1이 나오니까 요거 좀 계산해 볼게요. 요렇게 정리할게요. m이 1이 나오니까 지금 마이너스 4는 m이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n 따라서 n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n 값은 두 분이 거의 마이너스 1 맞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1 4가 m 더하기 내가 뭐 잘못한 거 없겠지?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4 m 값이 1 m 값이 마이너스 1이다.
m 값이 마이너스 1 맞죠? 잠깐만 정리할게요. m 값이 마이너스 1이죠. m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m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m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죠. m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잠깐만 3요. 잠시만요. 2학분 해가지고 3되고 되죠. 그럼 4되고 3되고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이고요. m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4 5가 나온다고요? 나 무슨 계산 장난 같은데 어디가? 그러면 m이 1 나와야 되고 n이 5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n이 그럼 3 나오든가. 잠깐만. m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나 어디 잘못했을까? 아닌데. 잘 풀 수 없는데. 식 잠깐만 쌤 확인만 합시다. 4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더하기 1 더하기 2m 알파 더하기 m 더하기 n 빼기 4 더하기 2알파 맞죠? 그럼 정리하면 4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2m 알파 더하기 m 더하기 n 빼기 3는 0 맞는데 그럼 근각에서 관계에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m 하하하하 어디서 잘못했냐면요 난리다 조금 나왔으면 야 난리다 잠깐만 천천히 할게요 내가 이게 마음이 급해놓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얼마? 2거든 2는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m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아까요 이 마이너스 6을요 플러스 6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8은 그냥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m 그럼 넘어가면 얼마? 14죠. 그렇죠. 넘어가면 14죠. 따라서 n값은 얼마다? 7이야. 자, n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4분의 m이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더하기 n이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0 더하기 n이 됩니다. 그럼 n은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7 더하기 12 그래서 5가 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중간에 혼란이 일으켜서 그래서 형태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딱 두 가지야. 저 제곱을 x축으로 바꿔야 돼. 반드시. 그리고 변수 합쳐져야 돼. 자, 봐봐. 똑같은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행복했던 거였나? 어디 우리 어디서 내가 풀어달라고 그랬었어. 1등이 몇 습니까? 718번이요. 아, 이거하고 결이 틀려요. 또 다시 볼게요. 다시 설명해 볼게 이거를. 이제 똥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풀이법이 다르거든 아예.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로 보면 안 돼. 하나야 하나. 똑같은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좀 빠르게 들어가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플러스 1이야. 주어진 식이 fx가 x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 여기서도 이 문제의 핵심은 얘하고 지금 얘는 변수가 통일되어 있지. 봐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아, 이건 변수 통일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알파 제곱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개념이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우리 다시 문제를 한번 바라보자 우리. 그러면 지금 주어진 식에서 이 식에서 지금 이게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라고 잡는다면 두 번째 조건으로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0이다. 이 식에서 알파 제곱이란 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과 같고 베타 제곱이란 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주어진 식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라는 식을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알파 그리고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베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풀이법이 그 다음에 똑같아. 그러면 봐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p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q가 마이너스 4알파거든. 이렇게 식 정리할게.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p 플러스 q 플러스 4알파는 0 되겠지. 베타도 주어나 똑같은 형태가 나올 거거든. 그럼 결론은 다시 정리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내가 2 마이너스 p의 알파 괜찮지? 그러면 6 감사합니다. 6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6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남는 게 더하기 1 빼기 p 더하기 q 맞죠? 요 식이지. 그래서 결론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므로 x 제곱 더하기 6 마이너스 p의 x 플러스 1 빼기 p 플러스 q는 0의 두 근을 x는 알파, x는 베타로 둘게.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극악에서 관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다. 네, 똑같은 문제다. 그러면 이 합전대가 좀 더 더 어려워요. 오히려 뒤에 행복하게 있던 것보다 앞 문제가 더 어려워요. 이게 앞 문제는 뭐냐면 변수까지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변수가 통일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할 문제다. 네, 그렇게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꼭 기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또 지문 있었지? 몇 번이었어? 684번이요. 자, 봅시다. 뭐라 그러냐니까 이렇게 돼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에 대해서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해야 됩니다. Z제곱 더하기 이때 잠깐만요. 잠깐 보고 있습니다. Z바가 Z의 켤레 복수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잠깐만 가하고 나를 잡아봐. 가는 Z제곱 더하기 MZ 더하기 N은 0이고 나가 Z 더하기 Z바가 8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봐봐. 이 말을 이렇게도 한번 바라보자. X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은 0의 두 근이 Z와 Z바다. 그래서 가에는 쳐나봐봐. 제 X 자리에 Z를 넣은 거야. 그래서 가식이 나온 거야. 그럼 나는 뭘로 바라보는 거다? 두 근의 합. 그렇지. 두 근의 합으로 바라본 거야. 그럼 어쨌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이 8이니까 결국엔 이 식은 X제곱 지금 마이너스 8x 괜찮니? 더하기 n은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치? 그러면 n 값은 얼마야? 내가 마이너스 8로 이렇게 잡아준 거야. 준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n 값을 구할 거야. 그러면 n 값을 구할 건데 최소값이라 그랬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면 쌤이 그때 쌤이 얘기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너네가 고1 전체 과정에서
어떤 문제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거는 분명히 너의 발목을 잡는 문제 형태가 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딱 1학년 때 관점은 두 가지로 먹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은. 첫 번째, 주어진 식이 2차식이냐 이거야. 즉 m과 n에 관한 게 2차식이냐 이거야. 그러면 완전식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게 아니야. 만약 그게 아니야. 그럼 그게 아니면 m과 n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m과 n이 여러 개 나온다는 뜻이야. 그 중에서 m하고 n을 더했을 때 제일 작은 값 구해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m은 현재 마이너스 8,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m은 현재 마이너스 8이 된 겁니다. 그러면 m은 고정이 됐단 말이야. 그럼 n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겠구나. 정수 n이, 그치? 그래서 정수 n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봐봐. 얘가 결국엔 이 말이잖아. 주어진 이 2차 방정식, x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이 나오는 조건이잖아. 그래서 뭐 쓸 거냐면 판별식을 쓸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 존나 판별식 쓰는데 허근이니까 부등식이 나오지. 그러면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범위가 나온단 말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뜻이구나. 아, 뭔가 문제, 뭔가 부합이 되는 거야. 조건 자체가. 그러면 쌤이 오늘 판별식 잡아볼게. 판별식 잡으면 4v쌤 d로 잡겠습니다. b-제곱 16 빼기 a식 빼기 n이지. 이해가? 그럼 따라서 지금 n의 값은 얼마? 16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정수라고 했어요. 그쵸. 정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 더하기 n 최소가 되려면 n은 가장 작은 정수여야 된다. 왜? 음수니까 n은 양수고 n이 한 100이야. 그럼 숫자 더 커지잖아. 그러면 n이 작으면 작을수록 m 더하기 n 값이 더 작겠지. 따라서 n 값은 뭐가 된다? 17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m 더하기 n이 제일 작을 거니까. 따라서 m 더하기 n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7이니까 9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봐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 써놓고 그냥 설명할게. 2차 방정식이지. 맞아. 2차 방정식이잖아. 근데 얘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어? 그치? 근데 밑에 보니까 켤레 복수라고 그랬어. 아까처럼. 네, 켤레 복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알파, 그니까 이 사람인데 봐봐봐. 간다. 알파를 1 플러스 2i라고 둘게. 내가 이렇게 둘게.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베타인 거야. 근데 베타는 1 마이너스 2i여야 하는 거야. 그 말 뜻입니다. 네, 그 말 뜻입니다. 그 외에는요. 그 662번에서 네. 네, 3x-5를 네. 알파로 둘 때랑 네. 베타로 둘 때 해가지고 푸는 방법으로 풀었는데 네. 이 방법 말고 푸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시중에 아마 거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풀고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문제를 읽어봐봐.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총나 f 알파는 0 맞죠? 그리고 f 베타는 0입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f3x-5거든? 그럼 f3x-5의 두근인데 이제 이 말이야. 나는 요 f3x-5는요 요 놈의 두근을 x1, x2 이렇게 본 겁니다. 질문은 x1 곱하기 x2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f 3x1 빼기 5는 0이어야 되지. 근이니까 f 3x2 빼기 5도 0이어야 되지. 왜? 근이니까. 그러면 이 검은색 식하고 이 파란색 식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냐면 똑같은 식 f란 식이 있어. 거기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0이고 3x1 빼기 5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말은 내가 알파랑 3x1 빼기 5랑 같다고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식에다가 어떤 임의 값을 집어넣은 거야. 그게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3x1 빼기 5야. 쌤, 이거 어떻게 같아요? 아니죠. 변수잖아. 우리가 지금 현재 인지하지 못한 변수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동이랑 똑같은 식에다가 똑같은 값인데 그걸 알파로 표현할 수도 있고 3x1 빼기 5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냐. 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러면 베타를 내가 3x2 빼기 5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질문이 x1 곱하기 x2니까 저 두 식을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식을 내가 곱하기 해버리면 알파 베타가 좌변이 될 테고 우변이 9x1 x2 빼기 15x1 빼기 15x2 더하기 2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쌤 그냥 바로 풀게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지금 4잖아. 4고요. 9x1 곱하기 x2 빼기 15에 지금 x1 플러스 x2 잠깐만요. 아, 이거 두 번 해야 되구나. 더하기 25구나. 아, 이거 두 번 해야 되네요. 이제 뭐 하냐면 식을 두 번 해야 됩니다. 이 두 식을 더할 겁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에 x1 더하기 x2 빼기 10 이 식을 만족시키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니까 5는 3에 x1 더하기 x2 빼기 10이니까 넘어가면 15니까 x1 더하기 x2가 5가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로 들고 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x1과 x2의 곱이 구할 수 있습니다. 식은 이해되니? 그러면 행복할 등급은 그쵸 풀어야 하니까 쌤이 조금 도와줄게. 이거 721번이요. 720을 일단 쌤 시간 조금만 줄 테니까 일단 풀어보세요. 쌤 풀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 지금 결국에 이제 여기서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쌤이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A에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그치? 루트 3B에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C는 0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일단 식을 정리할 거예요. 그럼 식을 정리해가지고 A에 4 플러스 4 루트 3 더하기 3 더하기 2 루트 3B 더하기 3B 더하기 C는 0이죠. 자, 봐봐. 그러면 주어진 식이면 결국에 루트 3으로 묶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면 루트 3이 없는 항, 루트 3이 있는 항, 즉 그러니까 유리식으로 된 항과 무리식으로 된 항으로 내가 쌤 쪼갤 거예요. 그러면 4a 더하기 3a, 7a 괜찮니? 다시 할게요. 7a 될 겁니다. 그쵸? 7a 더하기 3b 더하기 c 루트 3이 없는 항입니다. 더하기 다음에 루트 3이 있는 게 4a 더하기 2 루트 3이 아니고 2b죠. 미안. 2b 루트 3 4a 2b 괜찮죠? 이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 말했거든. 앞에 봐봐.
세 유리수라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제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근데 유리수인데 A, B, C가 유리수인데 이거 합해가지고 0이 돼야 돼. 그 말은 결국에 유리수 부분도 0이어야 되고 무리수 부분도 0이어야 한다. 이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관점 볼게. 주어진 식에서 해보면은 미수 3개야. A, B, C. 조건 2개밖에 없지. 그럼 이건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그러면 어떻게 푼다? 3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바꾼다. 요거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이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하자. 그러면 4a 더하기 2b가 0이니까 그러면 2b가 마이너스 4a라서 b는 4a라서 b는 마이너스 2a야. 자 b를 a로 표현했어. 그럼 이제 나는 모든 문자를 a로 갈 거야. 이런 편이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요 놈을 이 조건을 내가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요 되겠네. 지금 7a 그치 3b니까 마이너스 6a 더하기 c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c는 마이너스 a야. 그러면 난 지금 a, b, c 서로 다른 문자를 a로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겠네. 주어진 식이요. 위에 요 식이에요. 이 식이에요. 요 식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되겠네. 이 식이 a x 제곱 더하기 루트 3 b가 얼마? 마이너스 2ax 더하기 c가 얼마? 마이너스 a는 0이에요. 여기서요 a를 나눌 겁니다. 왜 나눌 거냐면 근거를 볼게. 2차 방식이라고 했죠. 그럼 a가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a를 나눌 거예요. 나누겠습니다. 나누면 x제곱 빼기 2 루트 3x 빼기 1은 0이에요. 이제 이 식의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예 이 식을 가지고 선생님 그냥 근각에서 한 게 그냥 근을 구할 거예요. 내가 근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x는 근각에서 한 게에서 짝수공식이다. 지금 간다 바로 할게.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b-가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3 빼기 ac요. 그래서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3 풀마 2가 됩니다. 그래서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나머지 한근 따라서 나머지 한근은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줘야 된다. 네. 하고 그 예전에 기출 문제를 보면 기억 니은티가 합답형 문제였는데 요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근이 뭐 2 플러스 루트 3인데 나머지 한근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 마이너스 루트 3이냐 이렇게 묻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안 하면 당연히 맞다고 그러지. 켤레 그리니까. 근데 그때 그게 틀렸었거든.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네,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그 베타는 루트 3 마이너스 2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가른식, 그 다음에 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요 부분 2차 방식과 2차 함수인데 요거 개념 조금 잠깐 볼게요. 보겠습니다. 총나 우리 그때 쌤이랑 개념 정리할 때 이거 우리 했었니? 아, 네. 자, 해볼게. 이렇게 얘기할게. 방정식이란 말을 갖다 이렇게 우리 이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보게 되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개를 꽂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요. 나머지 정리가 인수 정리입니다.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요 놈이에요. 방정식의 뜻입니다. 아니 뜻이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필기된 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주어진 식을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0이라는 2차 방식을 만든 겁니다. 그치? 그럼 이제 이 2차 방식을 이제 오늘 어떻게 바라볼 것이다? 그래프로 바라볼 것이다. 자, 얘기해볼게. 이 2차 방식의 뜻은 좌변에 있는 식, 그래서 그거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를 바라본 겁니다. 우변에 있는 식, y는 0 해가지고 x축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저 2차 방식이란 말은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와 우변에 있는 y는 0이라는 이 x축의 연립이다. 괜찮니? 그래서 위에 있는 이 y 자리에 아래에 있는 y는 0을 대입하게 되면 2차 방식이 나올 겁니다. 이제 요 관점이다. 그러면 원래 우리 중학교까지의 2차 방식의 풀이는 두 가지였어. 식으로의 풀이에요. 절대 그래프로서의 풀이가 아니에요. 식으로의 풀이입니다.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로. 안 되네? 근해공식으로. 식으로 풀었어요. 그걸 갖다가 고등과정 오게 되니까 무슨 짓을 하냐니까 이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방정식이란 말은 연립이다. 이게 몇 차식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2학년 과정이 되게 되면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2차식, 이제 3차식과 4차식을 바라볼 겁니다. 왜? 미분 때문에. 미분과 적분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결국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것은 좌변에 있는 함수와 우변의 함수의 연립이다. 자, 연립은 공통해를 구하는 거야. 맞니?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연립이라는 걸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감법이라는 것과 대입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 왜 그 연립하는 거야? 연립이 무슨 뜻이야? 공통해 구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식에서 공통으로 어떻게 만족시키는 근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연립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 개념을 봐봐. 분명히 지금 일단 정리해볼게. 방정식이란 건 왼쪽 좌변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 우변에 있는 함수의 연립이다. 그러면 두 함수의 연립이니까 공통인 해를 구할 거다. 됐지? 자, 이제 함수니까 그래프에 들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함수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었다. 그러면 연립이란 말은 공통이잖아. 그럼 공통이는 뭘까? 바로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이해가요?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행위다.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행위다. 이게 방정식이다. 요게 일단 제 첫 번째 타이틀. 그게 방정식의 뜻이다. 됐니?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밑에 표 있죠? 표를 보면서 한꺼번에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2차 함수 그래프는요, 총 6개입니다. 아래로 블록 3개, 위로 블록 3개. 근데, 이것만 꼭 기억해야 돼. 우리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는 0을 딱 잡잖아? 는 0이라는 게 그래프로 해석하면 누구냐면 x축이에요. 가로축이에요, 가로축. 만약 주어진 함수가 fx면 x축일 거고, 주어진 함수가 만약 ft면 t축일 거고, 그래서 그 가로축이에요. 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하고 가면 생각해보자. 아래로 블록 3개, 위로 블록 3개인데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6개 그래프를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이 가로축과 교점의 개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6개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 3개, 지금 위에 보이는 3개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가로축인 x축과 두 군데서 만난다? 한 군데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위로 블록인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군데서 만난다? 한 군데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판단할 수도 있고, 이 해의 개수를 가지고 그러면 그래프에 내가 본 이 모양을 보고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을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양도 많고요. 이게 고등과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파트가 방금 쌤이 말한 요 개념입니다. 이제 이 개념에서 막 살을 갖다 붙이는 거야, 막. 네. 살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보면 베이스는 딱 요거다. 방정식은 뭐다?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행위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이제 요거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확장을 시키면 이제 뭐라고 보고 있냐면 이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관계를 나한테 얘기하래. 이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관계를 얘기하래.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하면요 계속 교점을 찾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네, 뭐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안 해요. 무조건 교점 찾는 행위만 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두씩 연립하는 거야. 네, 두씩 연립하는 겁니다. 연립해가지고 만나네, 안 만나네. 근데 만나는데 몇 군데서 만나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존나 나중에 너네가 이제 2학년 과정이 되면 만나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라고 물어요. 또 이제 어디서 만나냐? 그러면 그때 그 범위 안에서 몇 번 만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만난다, 안 만난다. 뭐 할 거야? 연립한 거야? 됐지? 그러면 잠깐만 쌤이 얘기해보자. 아니 X축과 만난다는 말이나 직선과 만난다는 말이냐 뭔 차이가 있냐 이거야. 어차피 짝대기하고 만나는 건데 맞잖아. 가로축으로 있는 짝대기냐 약간 비스만 짝대기냐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푸는 방법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연립하겠다. 자 그러면 잠깐 생각해보자. 우리 2차식과 1차식을 연립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식을 이항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능령이 되겠지. 괜찮아? 그럼 주어진 식은 몇 차식이다? 2차식이에요. 결국엔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2차식을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근데 어떤 2차식이야? 연립한 2차식이야. 그러면 그 연립한 2차식의 근을 구했어? 근이 2개 나와. 소단 2개가 나와? 그러면 소단 2개에서 만나는 거야. 근이 중근이 나와? 그러면 접하고 있는 거다? 근이 없어. 실근이 없어. 그럼 얘는 안 만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과정이었어요. 네. 아마 기억을 더듬으면 아마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2차 함수를 아래로 볼록이 세 가지만 바라본 겁니다. 그치? 연립을 해. 몇 차식이야? 2차식과 1차식 연립했으니까 2차식이야. 그래서 또 판별식 쓰는 거야. 근데 의미는 다르다. 앞에서 말하는 이 판별식과 이 뒤에서 말하는 판별식은 의미는 다르다. 앞에서 말하는 판별식은 누구냐면은 능령과 만나는 판별식이야. 뒤에서 만나는 이 판별식은 얘는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1차 함수하고 만났을 때 나오는 판별식이다. 그치.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쌤이 지금 말하는 것도 쌤이 약간 대략적인 내용이지만 얼마나 누가 많이 깊이 이해하냐에 따라 가지고 너네가 점수가 다 나뉘어져요. 네. 솔직히 말해봐봐. 초은이도 마찬가지고 채민이도 마찬가지고 너네가 이제 3월달에 이렇게 입학하게 되잖아. 그럼 입학했어? 그럼 우리 반에 적어도 28명에서 31명 사이에 인원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28명, 31명 중에서 이 내용을 안 보고 온 애가 있을까? 아니에요. 다 봤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조금 더 이해를 잘하고 있냐? 누가 깊이 내가 이거 갖다 문제를 갖다 풀어봤느냐? 여기서 다 나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안 하면 오냐는 문제가 없어. 네. 그 차이는 되게 미미해. 누가 더 많이, 그러니까 깊이 이해하냐? 누가 더 어려운 문제 많이 받느냐? 이렇게 나뉠 거라고요. 네, 이것도 능용되지 않아요? 네, 능용되죠. 근데 이제 식이 이것도 능용되고 얘도 능용되지만 존나 맞지? 얘는 mx 더하기 n이 넘어와서 되니까 약간 변화가 그러니까 주어지니까 봐봐. 그러니까 앞에서의 능령은 존나 2차식을 하나도 안 건드린 거지. 그런 반면에 요 놈은 2차식이 약간 변형이 생겨요. 네. 그런 개념이 2차 방식과 2차 함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그 말이었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재수수 할 거거든? 자, 근데, 다시 할게. 이게 누구냐면, 이 마풀이 되다 보니까 양이요. 어마무지예요, 이거. 쌤이 봤거든? 그때 쌤이 조금 이렇게 무식하게 준 내용도 보면요. 이 2차 방식과 2차 함수 내용만 보고요. 문제가 어마무지예요, 이게. 진짜 많죠. 진짜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정말 많이 다뤄놨어요. 유형은 지금 최세수까지만 끊을게. 아직 안 들어갔거든. 지금 어디까지 끊냐면요. 최가 최소값.
네. 816번요. 816번까지가 최대값 최소값 앞까지입니다. 네. 816번까지입니다. 최대 최소 앞까지요. 이제 이 이후부터 다시 최대 최소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16번까지를 끊을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시험 범위는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아마 오늘 세미나 했으니까 오늘 했던 부분까지 조금 살짝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맞죠? 쌤이 아마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아마 쌤이 문제를 다 내가지고 기출 다 할 거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내일 아마,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비 고이들이 모이겠지만 그때 보면 조금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들이 푸는 문제 조금씩 달라요. 밤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여기 일요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일 이제 어쨌든 내일 축제가 끝나네요. 네. 38번입니다. 요거는 유명한 유형수래요.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실수 a 플러스 b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조건이 두 개죠. 지금 어떤 조건이냐면 제가 한번 따져볼게.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까지 하나 끊겠습니다. 요게 잡을게. 요거 1번 조건이라고, 얘가 항등식 조건이에요. 자, 그 다음 항상 x축에 접할 때 요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얘가 무슨 조건일까? 얘가 판별식이 0의 조건일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x축과 연립을 한 거야. 그러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난 x축과 연립했다.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k의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b는 0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쌤이 내 질문이 이제 이거야. 그러면 조나, 난 지금 조건이 항등식 조건도 있고 판별식 조건도 있어. 뭐부터 써야 돼? 판별식. 옳지. 그러면 왜 판별식 조건도 써야 돼? 저기 일단 x 문자를 없애야지 어? k 항등식으로 해서 표시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내 물어볼게요. 757번입니다. 문제를 읽어봐. 757번 한번 봐주세요. 757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단 두 점에서 만나고, 이제 조건 힌트입니다. 일단 나는 어떤 조건 주는 거야. 얘가 x축과 서단 두 점에서 만나고, 네, 그리고요 다음 얘를 만족할 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문입니다. 아니 지문이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아니? 전화? 안 배웠어요. 중등 과정에서 없습니다. 이거 별도로 배워야 돼요. 이거 배워야만 압니다. 이거 어떤 함수니? 혹시 알고 있니? 함수의 종류를 보면 초원의 공통수학 이를 다 했죠. 그때 함수 파트 배웠죠. 그때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지. 보면 1대1, 1대1 대응, 항등, 상수 막 이렇게 나오거든. 그거 할 때 보면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는 함수 형태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평가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너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만들어버려. 나는 한 번도 들은 게 없고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들이 지금 너네가 배웠던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으라고 깔아버리니까 모든 함수의 유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왜 그런 관점이야? 알아야 된다. 할게. 이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이런 함수야. 봐봐. 함수 설명해 볼게. 내가 f랑 똑같은 어떤 식이 있어. 식에서 2 플러스 x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2 마이너스 x 했단 말이야. 분명히 뭔가 변화가 생겼지. 그치? 근데 봐. 2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2를 기준으로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를 한 거야. 어떻게 읽냐면은 이 2 플러스 x는 2를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x만큼 간 거야. 이동돼, 이동. 선생님께서 지금 부호를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 마이너스 x라는 것은 2를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x만큼 간 거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내가 여기에 딱 어떤 기준선이 있어. 이게 누구야? x는 2라는 축이야. 이 축에서 똑같이 x만큼 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x만큼 갔어. 이만큼 이렇게 x만큼 갔어. 그럼 이만큼 간 게 x를 하자. 요 양을 내가 x만큼 갔어. 그러면 왼쪽으로 어떻게 요만큼 x 똑같이 간 거야. 그게 같대. 즉 이 말은요. 이겁니다. x는 2를 대칭축으로 갖는 함수입니다. 일단 설명을 쌤 이렇게 해줬어요. 오래 기억하라고요. 2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2를 기준으로 왼쪽도 어떤 이미 x만큼 오른쪽도 똑같은 그 x만큼 갔는데 같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 존나. 내가 요게 x는 2잖아. x는 2가 있으면 이렇게 무슨면 이렇게 코스염처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렇게 이런 그래프야. 그렇게 이해를 해줘.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 즉 x는 2를 대칭축으로 갖는 함수입니다. 알고 있으세요? 익히세요? 외우세요? 함수 종류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세요. 또 다른 함수 모양이 나오면 또 쌤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한 6개에서 7개 정도는 너네가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한 개입니다. 네, 한 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한번 바라볼까? 2차 함수야. 뭐야? 대칭축이 2네? 이 말이야. 대칭축이 2네? 2차 함수? 그런 거야. 그리고 x축과 서단 두 군데서 만나는 거야.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요.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우리 몰라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그쵸? 우리 몰라요. 근데 얘가 무슨 말이면 지금 대칭축인데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요게인데 지금 이 y축이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았다.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x는 2라는 축을 만든 거야. 괜찮지? 그치? 이런 축이야. 뭐 아래를 보고 위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아래를 보고 합시다. 소단 두 점에서 만나죠. 이 소단 두 점이 x는 2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관계가 되지. 그러면 내가 임의로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서 내가 a만큼 갔어. 이렇게 a만큼 갔어. 그러면 얘가 누구야? 2 플러스 a인 거야. 이 위치가. 그 다음에 그러면 왼쪽으로 이거 가야 되잖아.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a인 거야. 요 놈을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뭐 아래로 블록이면 뭐 어쩌겠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 거예요. 위로 블록이 나도 몰라요. 아래 블록 위로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냥 임의로 그린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 말에서 fx는 0의 두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좋나? x는 2 플러스 a 또는 x는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지? 됐다? 이렇게 가져왔다? 자, 그러면 이제 풀자. f 2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요.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오늘 초에 쌤이 질문했던 문제야. 그 문제로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결국엔 fx는 0의 두근의 합이 얼마야? fx는 0의 두근의 합. 이거
찾아. fx는 여기 누구냐? 누구냐? 합. 그럼요. 나한테 누구냐 합이 4를 주는 거야. 아까 이거 갖다가 앞에 문제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를 준 거거든. 똑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식이 만들어진다. 아까처럼 똑같이 볼게. 그럼 f2x-4는 0의 두근을 x1과 x2라고 하자. 그렇게 똑같이 풀면 돼.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요 마트스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저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쌤 설명 이해가? 무슨 말인지? 네. 아까처럼 저 f2x 빼기 4는 0을 한 거는 x1이라 하자. 또 다른 거는 x2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저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지금 현재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4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x1 플러스 x2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됐니? 됐어? 네. 이제 그런 거. 그러면 이거 풀면 밑에 758번 당연한 거야. 그러면 지금 두 근의 합이 얼마야? 2잖아. 맞지?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2잖아. 지금. 손 맞니? 네,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식의 두 근의 합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은 문제들. 그 다음에 유형들. 네. 773번을 잠깐 볼까요? 773번이 지금 137번입니다. 137페이지에 773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인데, 2차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선 1차 함수인 y는 x 플러스 6이라는 함수 줬어요. 그때 그러니까 교점에 A의 x 좌표를 알파, B의 x 좌표를 베타라 하자. 그때 점 B에서 x축에 대한 수술의 발을 h, 점 S의 수술의 발을 c라 하자. 이렇게요. 그 이해돼요? 그때 BC의 길이가 2분의 7입니다. BC의 길이가. 그때 다음 값을 구할 수, 이거 조건들이거든요. 이거요. 식 만들어서 이거 조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조금 예전에는 조금 본 트렌드가 이게 2023년이니까 작년 거거든요. 작년 건데 그 이전까지 트렌드는 이런 트렌드가 없다가 갑자기 있잖아. 막 이렇게 보면 A에서 막 수술만 내리고요. 막 직각삼각형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약간 트렌드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풀어봐야 됩니다. 올해도 분명히 쌤 정답할게 이런 유형 나옵니다. 모의고사에. 그 외에는 아마 문제를 풀면서 분석해보고 있으면 잠깐만. 그 다음에 쌤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그 802번을 보면 저는 그냥 그래프를 봐. 그래프를 봐. 그래 봤는데 지금 현재 이제 내용을 보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5라는 이 2차 함수하고 y는 mx는 요 1차 함수인데 한번 봐. 지금 2차 함수가 되게 편한 2차 함수죠. 그쵸? 그 다음에 y는 mx에서 원점을 지나는 이게 1차 함수예요. 그쵸? 조금 편한 식을 나한테 준 거야. 주고 나서 두 교점의 x좌표를 a-와 b-야. 자, 질문이요. 선분 A-A'와 선분 B-B'의 길이의 차가 25래. 길이의 차가 25래. 그걸 가지고 M의 값을 구하래. 요 기울기를 구하랍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뭐가 생각날까? A랑 B 둘 중에 늘? 네. 미지수 잡고 네. 차가 25를 쓰는 거.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초나 요게 미지수가 좀 많아질 겁니다. 이게 m도 있죠, 그쵸? 미지수가 최소한 2개 이상 되겠죠. 아무리 작게 줄여도. 근데 이거 닮으면 보이니? 네, 닮으면 보이면요 조금 더 이게 수월해지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왜냐면 봐봐, 지금 삼각형 OAA-와 OBB-는 닮음이죠. 그때 닮은 B가 지금 얼마냐면은 예를 들어서 25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AA-가 예를 들어서 만약 이 길이를 T로 잡는다면 쌤이 여기를 T로 잡는다면은 그럼 요 길이는 얼마냐면 25 차니까 T 플러스 25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겼지. 그러면 이 자체가 어떻게 닮은 B겠죠. 이게 25 차이 나야 돼. 이 값이 얼마 정도 돼? 이게 무조건 25 차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얘와 이 길이도 닮은 B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것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 파란색 길이의 차가 초나 A점과 B점의 Y 값의 차야. 그치? 그거를 X 값의 차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좌표란 말이야. 왜냐면 여기서 M을 관한 말은 결국에 우리는 요 A점의 좌표 또는 B점의 좌표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나을 거다. 네. 잠깐만, 절대값인데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종류 중에서 전체 절대값의 모양을 알고 인지를 하고 있죠. 전체 절대값 모양을. 왜 그냥 어떤 식 있어. 통째 절대값 빵 씌웠어. 그러면 그게 어떤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꺾여 올라가는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있는데 그 외 다른 게 나오면 쌤 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유형 16번을 보게 되면 절대값 fx 이제 저식 있죠. 저식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뭐 꺾여 올라가는 거니까, 그치? 꺾여 올라가는 거니까. 왜냐면 x만 절대값 씌우는 게 혹시나 싶어서 봤는데 없네요. 그런 식은 없어가지고 그거는 쌤이 다음에 나오면 쌤 그때 다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어디까지냐면 네 816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